공부한 게 이제 제목은 누가 교사가 되는가였고요. 한 40명 교사들을 인터뷰를 했어요. 남자 교사 23명이면 여교사는 안녕하세요. 교사담 에듀토크, 저는 수학교사 유현정. 이거 해야 됩니까? 저는 서울대 교육학과 엄문영 교수입니다. 조덕교사 김현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준비한 주제인데요. 그냥 사담 비슷하게 우리 교사담이잖아. 네, 사담. 어떤 성격이 교사를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요새 조금 지치거든요. 예. 좀 지친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 중이라서. 선생님은 아직 교직 생활이 즐거우신가요? 저는 즐겁긴 즐거워요? 저는 그렇게 즐겁지가 않죠. 아 진짜 너무 솔직한 고백이기도 네. 하지만 슬픕니다. 많은 교사들 느끼는 거 다 슬퍼해요. 근데 막 제가 학부모 민원이 많다거나 애들이 엄청 사고를 쳐서 제 말을 안 듣는다거나 이런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좀 지겹다. 그 원인에 대해서 조금 자기는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요? 예. 네, 좀 뭐 그러면 다행이다. 근데 이제 이게 바뀔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 그쵸. 그래서 일단 제 얘기를 좀 네, 해보자면 저는 왜 교사를 선택했을까라고 하면 안 궁금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궁금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앞전 영상에서도 얘기가 나왔듯이 수학을 되게 못했다가 맞아. 점수가 확 비합적으로 상승한 케이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면서 수학을 좀 재미를 느끼게 된 거죠. 오케이. 네. 그래서 저는 대학교도 수학 교육과를 나온 게 아니라 수학과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수학과를 나오고 이제 교직이수 안 했어요. 저는 교직이수도 안 하고 그냥 수학을 정말 재밌게 공부했어요. 수학 전공을 되게 즐겁게 공부를 했는데 이제 대학원에서 했다고 맞다. 했죠. 교직을 그쵸. 그러니까 3학년 때쯤에 이제 대학교 3학년 때도 또 진로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때 내가 수학은 좋으니까 이 수학을 가지고 돈을 벌고 싶은데 오케이. 뭘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계속 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수학으로 돈 벌 만한 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강사지 뭐. 1타 강사. 그래서 학원을 먼저 생각을 했죠, 당연히 저도. 아, 그리고 학원이 많이 버니까 학원 많이 벌지. 많이 번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 학원가의 메카죠. 서울에 세 곳 있잖아요. 대치동, 목동, 노원. 노원, 맞아. 그래가지고 목동을 들어갔어요. 야. 목동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수학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더라고요. 학원은 그럼 뭘 가르치는 거야? 기술. 문제 푸는 기술. 그러니까 저는 그건 수학이 수학은 좋은 아닌 거지. 건데 오케이. 수학이 좋아서 수학의 원리를 파악하게 하고 그걸로 이제 생각을 펼쳐 나가면서 문제를 푸는 게 수학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학원에서는 사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시간 안에 문제를 풀고 답을 내주게 해야 하는 곳이다 보니까 그래서 3학년 때 좀 일을 하다가 이러면 학원이 나랑 안 맞겠다 라고 이제 하고 4학년 때 교수님 저의 전임 교수님이죠. 교수님한테 상담을 받으러 갑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상황을 말씀을 드리고 수학과 대학원을 갈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또 제가 전공을 좋아한다고 했지 잘한다고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이 한마디로 일축을 딱 시켰어요. 세상엔 피겨스케이팅을 하는 사람은 많지만 김연아는 하나죠? 이렇게 한 거예요. 와, 세상에. 티야? 수학과는 거의 T일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러면 그냥 선생님을 하는 게 낫겠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도 수학은 할 수 있겠지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제 교육대학원을 진학합니다. 그래서 교육대학원을 준비하기 위해서도 전공 공부를 좀 더 했을 거잖아요. 사실 그때까지는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저는 임용 공부할 때도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영상으로 저는 출발점. 임용도 빨리 했잖아요. 그게 제가 문제풀이에 들어가기 전, 그러니까 전공을 다시 공부하는 한 6월, 7월까지는 임용도 되게 재밌게 공부했어요. 그랬는데 아무튼 그랬죠. 그리고 이제 교사가 됐습니다. 그렇게 10년이 되었나요? 이제 10년 차니까 그 많이 되었죠? 네. 제 삶에 수학이 없어요. 이거는 되게 메타포적이다. 수학 선생님인데 제 삶에 수학이 없다는 거는. 네, 이제 더 이상 제가 즐거워했던 수학은 사라졌고
그리고 학생들하고 수학에 대해서 깊이 사유하면서 네. 생각해보면서 토론하면서 하는 건 우리나라 교육에서는 좀 무리지 않나. 왜냐면 깊이 사유하고 싶은데 애들은 학원에서 배워왔으니까 답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뭐 그 방법을 찾아가기 위해서 많은 연수도 듣고 그 나름의 해결책을 찾은 것 같기는 하지만 뭐 완벽한 재미를 찾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리고 이게 또 애들을 그래서 생각하는 힘을 좀 길러 놓으면 애들은 또 떠나가고 그렇지. 전 또 새로운 애들을 맞이해서 다시 바닥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저는 100%를 채워본 경험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애들하고 같이 0%에서 출발을 해서 애들을 한 6, 70까지 올라왔다 하면 보내드리고 다시 또 새로운 0들을 받아서 또 채우다가 또 보내드리고, 이걸 너무 계속 반복하는 느낌이랄까? 그러다 보니까 재미가 없네요. 그래도 좀 이렇게 눈에 띄게 변화 하는 애들은 있잖아요. 있죠. 한 해에 뭐 한두 명, 각 음, 반에 한두 명씩은 이제 저랑 짝이 잘 맞아가지고 막 올라가는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마저도 얘네를 더 끌어올려서 수능까지 잘 보고 해주고 싶은 마음, 학원 강사 같은 이 마음은 충족하지 못하죠. 얘네를 또 학년 올려 보내면 얘네가 하게 둬야 되고 이러니까 방학 때도 못 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저는 저한테 진로를 물어보는 후배나 후배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전공이 좋아? 교사하지 마. 애들이 좋아? 교사해.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 오는 순간 지식적인 측면은 많이 떨어지고 예. 생활 지도적인 측면, 그러니까 아이들과 잘 지내는 게 나한테 더 만족감이 커야지 교사 생활을 유지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격하게 고개를 끄덕이시네. 네. 선생님은 애들하고 되게 네. 잘 지내죠? 잘 지내는. 저는 저도 전공이 좋아서 사실은 한 사람이었는데 저도 3년 정도 이제 모든 중학교 도덕교사가 겪는 전공과 이 실제의 차이로 모든 도덕교사 다 겪거든요. 이걸로 굉장히 힘들어했으나 지금은 잘 지내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애들과의 관계가 그러니까 나쁘진 않다. 유치한 도덕 수업, 이 소박한 도덕 수업의 재미 때문에 행복한 것 같기는 해요. 수업하는 게 재밌다고 그렇죠. 생각했어? 저 수업하는 게 재밌는데 그 수업이 재밌는 거는 사실은 이제 옛날의 모습은 약간 선생님처럼 윤리라는 게 얼마나 멋진 학문인지를 알려줘서 재밌어야지였는데 지금은 이제 소박하게 그냥 애들이 제가 내는 창의적인 도덕 딜레마들을 풀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냥 그 모습, 소박한 난이도를 낮춘 도덕 수업에서 얻는 재미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그러면은 도덕 전공이 재밌는 걸까? 애들의 모습이 재밌는 걸까? 저는 반반인 것 같지만 그래도 이제 점점 후자로 가는 것 같은 거. 그러니까 사실 쌤 말이 약간 맞는 거죠. 전공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이제는 좀 그냥 애들하고 노는 게 교사인가 봐라는 생각이 좀 더 드는 거죠, 이제. 대학원을 가면 그게 좀 갈증이 해소가 안 되나? 아니면 이미 석사. 아니면 뭐 연구사, 장학사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조금. 저도 이제 고민하고 있는 제 진로는 연구사 쪽이기는 한데, 그 연구사라는 직종을 이제 많이 알아보니까 연구사로만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예. 전형을 장학사로 받냐 연구사로 오케이. 받냐의 맞지. 차이라고 해서 맞죠. 그걸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아니다라고 그래서 생각해요. 장학사로 가면 굉장히 행정적인 일 중심인 거고, 연구사는 보면 저하고도 같이 연구하는 분들 보면 거의 진짜 그 박사학위가 있는 연구자만큼 현장 베이스 플러스 이론을 좀 갖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재미를 느낀다라고 치면 연구에 활동을 하고 이거를 수업에 좀 적용을 해보고 그다음 또 다시 연구에 가서 이렇더라 저렇더라 얘기하는 건 재밌긴 한데 요새는 조금 체력적으로도 지친 느낌이랄까요? 아니 근데 선생님 진짜 뭐 외부 강의나 이런 것도 좀 많이 하고 그런 식으로 좀 활로를 좀 생각해볼 그리고 필요가 옆에서 있겠다. 보면 굉장한 열정 교사거든요. 그치? 그렇죠. 열정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교사는 좋기는 해요. 왜냐면 네. 저의 이렇게 제가 만약 일반 회사원이었다면 똑같이 이런 딜레마를 느끼더라도 돌파구를 찾기가 어려웠을 텐데 지금은 뭐 연구회 활동이라는 것도 해보고 그리고 강의도 나가보고 하면서 좀 본업을 지키면서, 그러니까 수입의 바닥은 내려가지 않으면서 수입을 지키면서 제가 다른 걸 할 수 있다는 건 장점이기는 하죠. 그쵸. 하는데 어쨌든 큰 메인은 학교 생활이잖아요. 근데 그 학교 생활에서 재미를 좀 못 느끼고 있을 수도 있다 요새는. 하지만 저의 기조는
일정해요. 전공이 좋으면 교사는 비추천이다. 하지만 학생이 애들이 좋으면 좋으면. 교사 왕추천이다. 왕추천이다. 그럼 진짜. 교사 너무 좋을 거예요. 애들이 좋으면. 그건 예쁜 진짜 애들이 훨씬 많은 건 사실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수업 때도 보면 그래 또 이래서 내가 교사하긴 했지 할 때도 많으니까요. 학원보다는 그게 좋긴 합니다. 근데 이거에 관련된 또 교수님 연구가 네, 있으시다고? 예전에 제가 2020년에 연구한 게 이제 제목은 누가 교사가 되는가였고요. 한 40명 교사들을 인터뷰를 했어요. 남자 교사 23명이면 여교사는 17명이 되는 건데 어쨌든 초등학교 29명, 중등으로 해서 11명 정도 했는데 결과가 좀 있어요. 근데 왜 선생님이 됐습니까? 했을 때 이제 입직 동기. 선생님은 일단 수학이 좋아서 하신 거고 선생님도 그러면 윤리, 그렇죠. 저도 윤리가 좋아서 한 거죠. 과목이 좋아서 했다는 건데 이제 중등의 경우 그러는데 그때 응답한 사람들이 초등이 조금 상대적으로 많았는데 주변에 모델이 되는 교사가 있었다. 가족 중이나 아니면 내 학교 생활 통해서 참 좋은 선생님을 만났다. 그 다음에 많이 얘기한 건 시간하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좀 안정적이다. 공무원이고 맞아. 방학도 있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게 즐겁더라. 몰랐는데 실습 나가니까 애들 막 이것저것 가르치는 선생님 지금 수업이 되게 조금 즐겁다 뭐 이런 거하고도 비슷한 것 같고 그런 분들이 교사가 되고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선생님 말고 주변에 천상 교사들을 봤을 때 어떤 사람이 교사가 되던가요 했더니 기본적으로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들이 교사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되게 FM이라고 할 정도로 모범적인 생활하는 사람 그 다음에 약간 그 리스크 테이킹 하기보다는 안정적인 걸 추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 대답했어요. 그게 이제 대부분이고 마지막 질문 뭐라겠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질문처럼 누가 그러면 교사가 돼야 될까요? 했을 때 1번이 마찬가지로 그거였어요. 인간과 학생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건 아니지만 이게 되게 중요하다. 인류애가 있어야 돼. 아, 진짜 맞는 말이에요, 맞아. 이거. 그 다음에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교사가 그럼. 되면 좋겠다. 그 다음에 약간 다양성을 인정하는 좀 상대주의적인 거 있잖아요. 있어요. 이 편협한 거 이런 거 말고. 있어요. 그 다음에 격공. 마지막은 아닌데 인성 좀 뛰어난 좋아요.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중등 쪽에서는 특히 교과 전문성의 교수법이 좀 뛰어난 사람이 교사가 되면 좋겠다. 이 정도로 했는데 저도 오늘 들으면서 결론이 어느 정도 계속 학생을 좋아하고 인간을 사랑하고 맞아요, 네, 맞아요. 공감하고 감정적으로도 그리고 세계관적으로도 약간 개방돼 있고 그런 사람이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으시면 교사라고 교사하세요. 생각해 보시면 정말 좋은 사실 직업이에요. 또 생각해보면 네. 그 직장 동료와의 관계도 교사 장점 중에 많이 꼽는 거잖아요. 이런 뭔가 교양 있는 동료들이 있다, 훌륭한 동료들이 있다. 조금 근데 보면은 그래서 또 마지막 문장인 그 인간성 부분 저 되게 인성. 공감하는 게 그러니까 선생님들하고도 그 같이 교류하고 협력할 일이 은근히 또 많잖아요. 맞아, 그리고 맞아. 그게 은근히 또 즐거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은 좀 지나친 내향인 아니면은 정말 지나친 나는 전공만 좋아해서 왔어는 확실히 그러니까 애들하고 수업도 힘들지만 동료 교사와의 그 유대에서는 행복도 좀 줄어서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다. 인간관계가 중요하네요. 결론은. 근데 인간관계가 문제인 거. 그런 식으로 아니고. 접근하지 말고 지금 저는 현정쌤이 말씀해주신 게 되게 용기 있고 사실적으로 저도 대학 교수로서 자존감은 아니지만 바닥을 칠 때 있거든요. 내가 지금 뭐 하나 현타 올 때도 있고 해요.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조금 교사로서 극복할 수 있는지 그런 건 나중에 좀 더 다른 영상으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극복을 한다면. 하시죠. 근데 교사도 연구년이 있기는 하니까. 나 그거 너무 고민해보고. 만들어주고 싶어. 너무 더 확대해야 될 것 같아요. 연구년, 그러니까 교수가 연구년이 있잖아요. 근데 교사도 좀 그런 한번 이렇게 감정 노동이고 머리를 쓰는 직업이라서 좀 쉬어줘야 되거든요. 주변에 연구년 하시는 선생님이 한 3분 계시거든요. 근데 만족도가 너무 진짜 높죠. 좋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늘려야 돼. 더 늘리고 그게 월급 높여주는 것보다 훨씬 필요할 수 맞아요. 있을 것 같아요. 그거 가지고 견딘다는 교수님들 있으시죠? 교수님들. 네, 많이 하여튼 느꼈으면 좋겠어요. 네, 많이 조금 그런 식으로 좀 쉼이
있으면 좋겠고 아까 중간중간에 뭐 우리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은 체계적으로 얘기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조금 영상을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직장 생활에서 언젠간 회복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회복된 유현정입니다로 다음 영상. 방학이 짧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아 그런가요? 네, 여름 방학이 짧았어요. 아 맞아. 이번 여름 또 너무 더웠잖아. 그럴 수도 있으니까. 네. 아무튼 그런 성격이 교사를 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 학생들 중에서도 이렇게 해야 되나? 마무리 오늘? 학생들 중에서도 교사가 되고 싶다라는 진로를 고민하고 있다면 네. 그리고 그런 대학생분들이나 임용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진짜 내가 이걸 평생 거의 사실 이직률이 생겼다고는 하지만 교사에 들어오시면 이 그쵸. 안정감 때문에 쉽게 맞아요. 나가지는 못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치면 한 30년을 이 직업을 해야 되는 건데 들어오시기 전에 좀 고민을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는 맞아요. 생각에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네. 뭐라고 하지? 안녕. 네.